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이슈가 생각보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얘기와 한동훈 대표를 지켜세운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이 얘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최근에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가 숨진 일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살인자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격이 있을 거니까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송석준 의원께서 진입하셔서 발언하는 중에 전현희가 더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한테 책임이 있냐고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표현이 좀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지금 당 대표격이죠. 직무대행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단 오늘 오전에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전 사항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전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고, 만약에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지금 들으셨던 박찬대 원내대표 유감 표명은 거짓이다. 아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한 욕설과 가장 심한 모욕,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바로 이 살인자라는 세 글자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형법에서도 이 살인 행위를 가장 심하게 이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정말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아마 견디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 이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죠. 예. 자, 그래서 물론 뭐 사람이란 게 어떤 흥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즉각 그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를 했으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지금 벌써 하루가 지나간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간접적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틀 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사자인 분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요구하는 게 바로 당사자의 어떤 공개적인 사과입니다.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사법적인 고소고발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만, 예. 그러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저도 본인도 저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저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전현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 그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과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텐데 하지 않는 걸 보면 예. 본인은 이거는 뭔가 의도적인 거나 또 확신을 갖고 있거나 저는 뭔가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상 하기 전에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 의원님,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얘기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부부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비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사실은 저 발언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이틀 전에 나왔고 그 5시간 만에 전 의원의 저 발언 5시간 이후에 곧바로 정혜전 대변인 명의로 브리핑을 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었는데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든 법적 조치를 검토돼 있고 제가 알기로 이미 경찰의 일부 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의원요. 예. 이분이 그 고소나 고발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이미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발은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면책특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직무상 행한 게 발언이 아닙니다. 김영철 검사 청문회 하는데 갑자기 권익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 면책특권이라는 게 막 쌍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게 권리가 아닙니다. 예. 직무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묻거나 이럴 때 이제 면책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면책특권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없고 예.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권익위 압력이었다는 아무런 게 증거도 없는데 살인자라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허위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거는 반의사 불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 경우 외에는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에게 저는 이래 봅니다. 전당대회용이다. 전당대회 6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때문에 아마 공개 사과를 안 하고 이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더 이게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지금 보면 뭐 이제 태도의 문제, 질보다는 이제 여러 막말 이후에 처신과 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자막에 나갔지만 대통령실은 본인이 사과를 직접 하지 않으면 이건 앞침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얘기한 조금 전 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요.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은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SNS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려서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 살아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의 죽음에 이제 저에게 죄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국장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이제 국장의 죽음에 지금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몰아세운 거죠. 민당 책임 고발도 당하고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이 국힘 108명 의원 전원이 제출을 해서 지금 이제 또 어제는 제명.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 조치도 하고 또 국힘에서도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초반에 정신나간 국민의힘 한번 했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표는 많이 나거든요. 고발을 많이 당하시고 표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네.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현희 후보님. 김어준 씨가 이거 전당대회엔 도움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모범생, 범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얘기 핵심은 지금까지도 뭐 공개 사과 이후에도 요구에도 전혀 사과할 뜻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사과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제 평생 욕설도 안 해본 범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살인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SNS를 통해 또다시 입장을 냈거든요. 사실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과 관련해서 또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또 시각이기 때문에 특히나 권익위원장을 지냈었다라는 또 개인적인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 그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심으로 그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이런 좀 강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송석준 의원이 오히려 전현희 의원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그러니까 강직한 부하 직원의 명예가 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또 격한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긴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비극의 본질을 덮어서 이런 한 의원의 분노가 섞인 발언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시각이기 때문에 예. 사실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른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당분간은 있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사안을 밝히는 문제와
그 이후에 표현을 가르쳐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살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사실 어제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전 대표를 가리켜서 그러면 그분은 연쇄살인자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른다는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와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5명의 살인자인가? 전현희 의원의 저 표현 그대로라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운운하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하고 또 물타기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라고 뜻을 함께 모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결국에 권익위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를 하고 종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기관에 보내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고인이 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좀 종결시키지 말고 예. 수사기관에 보내야 된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권익위가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권익위 자체의 명예나 그 기관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추락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냐 이런 조소까지 좀 들릴 정도로 예. 사실상 권익 자체가 완전히 떨어졌던 일이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에 고인이 살아생전에 주변에다가 좀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인의 그 심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알 수 네.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하는 것이지 예. 지금 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오히려 물타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말씀처럼 본질을 보려면 그냥 사과 한 줄 쓰고 전현희 의원이 사과하고 잘못했다 과했다 쓰고 그럼 좀 더 본질을 더 그 말씀하셨던 본질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과하기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장현주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발언이 나왔던 취지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발언이 나오지 않다가 어쨌든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본인은 그분 죽음에 죄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맞받아쳤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석준 의원의 사과도 있어야 전현희 의원도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송석준 의원 맞제명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제명을 실제로 한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뭐 당사자가 사과할 생각은 일단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렇게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직접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 오히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당원들은 전 의원에게 좀 더 우호적인 입장들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이게 극단적으로 갈수록 지지를 받는 또 이렇게 응원을 받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 장관을 향해서 뇌구조가 이상하다, 정신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하면 박수 받고 더 표를 받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 자체가 점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 살인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제가 참 더 이상의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은요 인과관계를 떠나서 일단 전현희 의원은 본인이 법률가입니다. 예. 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딴 사람을 뭐 저 사람이 나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건 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 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 행위 자체가 지금 전체 의원들의 품격을 전부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도 법률가인데 어떤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저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가슴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해놓고도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그래서 그랬다. 나 원래 이런 말 잘 안 한다. 저건 관심 없습니다. 전현희 과거에 무슨 뭐 범생에 뭐가 아무 관심이 없고 예. 본인이 그날 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의원의 품격과 자질,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인정 이런 걸 한다라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 내부 분위기 이건 뭐 일부의 댓글이기나만 전략 투표하자. 전 의원에게 표를 나눠주고 싶다. 응원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고로요.
8월 18일 전당대 진짜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는데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현재 6위입니다. 5명만 입성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여성 그 최고위원 몫이 있기 때문에 이 5위를 놓고 여기 보면 0.02% 포인트 차인데 표수로 계산하면 불과 200여 표 차입니다. 치열한 접전. 이번 주에 서울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김어준 씨 말을 저도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표 잘 나올 거예요라는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의 저 문제되고 있는 저 발언 때문에 뭐 바로 득표에 영향 미친다 또는 전현희 의원이 그걸 계산해서 전당대회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발언 자체가 선거와 연결되기도 어려운 발언이고 특히나 전현희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이력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을 지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그 발언 수위가 너무나 강해서 부적절한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하 직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수긍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살인자라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뭐 당원 투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대의원들의 득표는 전현희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 전체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며칠 전에 했던 국회에서의 강성한 발언 이것을 두고 바로 표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보여줬던 의원으로서의 행보와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이 정부와 싸워왔던 그런 투쟁적인 모습들 그리고 현재도 의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의정활동 이런 모습들 전체를 판단을 하면서 득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이 강성 발언 하나만 가지고 득표율이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그 서울 지역이 남아 있고 거기가 가장 그 표수가 많고요. 이건 아직까지 온라인 투표고 여기에 여론조사 또 합산하면 어떻게 판세가 바뀔지 모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다는 걸 6위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 들어가냐 마냐의 지금 턱걸이 그 분기점에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동훈 대표는 전 의원의 말을 향해서 상식적이지 않고 공감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으로 전현희 의원 제명해야 된다는 결의안 낸 거 이 부분이고요. 개딸들에게 투쟁심만 과시한 거다라는 해석까지 강승규 의원은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전 의원의 이런 발언 말고도 지금 사실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 있죠. 전당대 초반 한때 1위로 치고 나갔던 정봉주 의원이 최근에 이른바 개딸들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조금 전 SNS인데 정봉주 의원이. 이게 뭐 명팔이 이재명 팔이 하는 사람들 공격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제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입니다. 라는 핵심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이제 저는 이런 궤변은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를 애정이 있고 이렇다면 앞에서 이게 당당하게 조언도 하고요.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재명 대표도 없는 데서 계속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욕을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 대통령이 안 된다.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비슷한 부류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소꿉장난 하듯이 최고위원 2-3명 가지고 안 된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만장일치제니까 본인이 최고위원 되면 어떻게 하냐면 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뒤에서 엄청나게 모 신문사 기자들하고 이게 뒤에서 비판하다가 이게 정보 보고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보고 통화를 했는데 그걸 이게 그대로 거의 그대로 또 이게 모 라디오에서 했단 말이에요. 박원석 의원이. 거기 1.1도 더하고 뺀 게 없대요. 따라서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뒤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거지 이걸 애정이다, 이걸 충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을 저는 내려놓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아까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한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저 SNS에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올린 SNS 내용을 보면 바로 저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말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이건 사석에서 한 얘기고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나의 충정은 그렇죠. 저 얘기입니다.
제 본심은 충정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이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 고도의 계산된 전략, 나머지 후보들 최고위원들이 다 찐명, 친명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에 이재명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표를 조금이라도 결집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애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정치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점점점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한 목소리만 살아남는 그러한 정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보면 정봉주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누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칭찬과 칭송을 더 잘하느냐 그 대회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정봉주 의원의 저 발언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역시 살아있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왜 안 되는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봉주 의원 후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극 체제는 대선에 그렇죠.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재와 같은 일극 체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본인의 정말 충정이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저 어떤 이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니다 점점 빼버리면 이게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뭐 변명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밖에 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엎질러진 물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차라리 본인이 이야기한 거 맞다. 내가 이재명 대표 이런 상태로 가면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내가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쪽 표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괜히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뭐 그런 이야기 먹고 이렇게 이야기 돼버리면 좀 궁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 뭐 이른바 명파리부터 뭔가 논리가 조금씩 약해졌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일관되게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합니까?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의 선택받는 거잖아요. 당장은 뭐 당내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정봉주 후보가 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나중에 되면 정봉주 그때 이야기가 맞았어. 정봉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이런 해명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지금 이런 거친 발언 혹은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는 당사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에요. 전현희 의원 지금 일단 현재로서 6위.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정봉주 의원. 내 본심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서둘러서 SNS에 글을 썼는데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김병주 의원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잠깐. 국방부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저 얘기예요. 박성미 비서관님. 사실은 이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동맹을 쓰냐라고 해서 당시 그 논평을 썼던 호준석 대변인이 실제로 오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유감표명 비슷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은 저 발언에 대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사과한 바는 없거든요. 이게 전당대표에 득이 됐다는 여러 해석도 지금 사실 공공연하게 다 나오니까 정봉주, 전현희, 김병주 이런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선거라는 게 이게 하나로만 평가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선거 기간에 어떻게 반짝해서 좀 유권자들의 눈에 더 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후보자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겠지만 예. 뭐 지금의 어떤 투표의 흐름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하나의 발언만으로 좌지우지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런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 저 이야기에는 어떤 표현보다는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예.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너무나 지나치게 일본과 밀착한 외교 방식이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던 찰나에 정확한 지적을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아마 제목에 쓰였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김병주 의원이 단순히 저 발언만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성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라든지 아니면 군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의정 활동을 좀 성실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선 어떤 전현희 의원의 그런 발언으로 하나로만 뭔가 뒤집히고 바뀌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현희 의원이 과거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까지 저는 유권자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연임하는 건 거의 100%에 가까운데 나머지 지금까지 발언들의 주인공 최고위원 출사표던진 이 인물들이 정말 최고위원에 입성할지 말지 한번 여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